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야권의 무수한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는 또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도 포함이 됐었죠.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 역시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1단과 2단 간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반복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와중에 야권에서는 지금 3특검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이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저히 방어할 방법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요구권도 뭐 원칙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고건 총리가 사면법과 관련해서 이게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2004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하지만, 그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국회 의석수를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의결을 하는,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럼 아무것도 제2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모든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뭐 탄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호혜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 본인의 권한으로서 쓸 수 있는 제2요구권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 그럼 그때는 한덕수 당신도 탄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수권 정당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국정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가 저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모든 것을 잡고 흔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기에 대해서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본인도 내란죄의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무적인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 저런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위임받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불쾌하다.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권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지금까지 야당의 공격을 막아왔는데 이제 권한이 한덕수 총리에게 갔으니 총리라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야권에서는 그랬어요. 탄핵할 수도 있다. 한덕수 총리도 피의자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저렇게 입장을 바뀐 부분,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은 다 속이 있는 거다.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이제 내란 관여자들, 특히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했던 행위들이 보도가 나오고 확인될 때에는 이게 이제 국무위원들 또 국무총리까지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굉장히 이제 격앙된 상태에서 책임 규명을 해야 될 때 나왔던 얘기고요. 이후에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또 이런 혼란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 결단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것이지
이 카드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흔들거나 압박할 목적이 전혀 없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거부권 같은 경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남용을 해서 이게 마치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권한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 송부된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국민 절대적 다수의 이익이 반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게 헌법 원칙입니다. 지금 25번이나 쓴 거잖아요. 이걸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요구한다는 6개 법안 같은 경우에 권한대행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고 해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찾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 네. 대통령 거부권은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통령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남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권한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권한대행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허용한 범위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편들겠다는 건 아니고 굳이 말을 하자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상대적인 급부로 또 계속 반복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리고 하신 말씀 해주시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 민주당에서 국회 추천 몫으로서 방통위원으로서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것을 문제 삼아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추천 몫이라고 해서 임명권자가 모두를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빨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지금 특검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특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래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빨리 임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저는 네. 지금 민주당이 너무 폭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네.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결국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수권 정당을 원하는 것인지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권한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총리 이제 와서 다 같이 반대했다고 얼렁뚱땅 퉁치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해야죠. 아니면 국민들한테 알리던가. 자, 이때까지만 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또는 피의자라는 주장과 공격이 야당으로부터 계속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아까 잠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이렇게 밝혔죠.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당 내에 한덕수 총리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아까 강준혜 변호사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탄핵 절차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밟지 않겠다. 그러면 만에 하나 거부권 행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직무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또 이 내란 혐의의 피의자다 또는 뭐 탄핵 대상이다 이런 말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일단이란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피의자가 됐고요. 사실 이 탄핵소추라 함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는 지금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지 아닌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 과정이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봤지만 이 국무회의 사실상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려고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앞두고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지 않았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 계엄령법에 따르면 포고령을 내기 전에는 포고령에도 국무위원 5명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국무총리의 사인이 그중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국무총리 사인 없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지도 않은 포고령이 발포되는 것을 보고 선포되는 것을 보고 왜 막지 않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봐야 된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일단 이건 또 충분히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그리고 법원의 수사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일단 지켜보면서 그게 혐의가 좀 더 짙어질 경우에는 탄핵 소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뭐 그리고 좀 그거에 대해 조금 잠깐 반론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적극적 그 인사권 행사, 적극적인 권한 행사와 소극적 권한 행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아까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라고 하면서 왜 거부권은 하지 말라고 하냐 말씀하셨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요. 3명을 대법원장,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9명 중 6명이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3명이 국회 추천권인데 국회가 추천한 걸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아까 예로 드신 그 최민희 방통위원 과거 사례는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사실상 그것을 농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거부권은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이 통치행, 적극적인 권한 행사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라든가 구체적인 정황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수사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분명히 혐의가 있다라는 게 나오면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강준혜 변호사님 말이 맞네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덮어뒀지만 그러니까 일단이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강준혜 변호사 말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그 상황이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데 있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가 이거를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를 탄핵할 수 있겠구나. 나를 피의자로 몰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 야당이 해주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절충을 해서 해주자. 이런 식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셨던 거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혐의나 이런 것들이 짙어지지 않았는데 네. 단순히 뭐 거부권 행사나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탄핵 소추하게 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겠죠. 알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 안 하셔도 제 설명이 대신 됐죠?